여러분 안녕하세요. 농가원령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농가원령가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정하규라는 조선조 실학자가 쓴 작품인데요. 13년에다가 농촌 생활의 풍속, 그 농경 생활의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담은 정말 농촌 생활의 교과서와 같은 작품이에요. 정하규 선생님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걸쳐 살았던 실학자의 대표 문인이거든요. 정약용이라는 분 아시죠? 정약용 선생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주가 고향이에요. 본관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농부는 아니잖아요. 농부는 아닌데 그 당대의 농민들에게 1월에서 12월 달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농촌 생활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낱낱이 관찰하고 정말 그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정말 중요한 생활사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EBS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이 농가원령가는 정말 시험 직전에 반드시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시험날이 다가오고 있죠.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담담하게, 당당하게 맞서서 물러섬이 없이 정말 맞이해야 될 것들을 용감하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농가원령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EBS 수록 부분은 당연히 다룰 것이고요. 그 외에 정말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EBS 수록 부분 그건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월령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사월령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EBS 수록 부분하고 사월령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듯이 담담하게 들어가 보죠. 1월령하고 4월령인데 1월령은 정월달, 1월달인데 EBS 수록 부분을 잠깐 하고요. 4월달이 중요합니다. 4월달을 바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특징은 이제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2달에다가 앞에 서사가 있기 때문에 12연 또는 13장으로 되어 있고 가사이기 때문에 3, 4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생활의 모습을 한 달 한 달에다가 그 달의 농사 내용을 한 연씩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이런 거를 월령체라고 합니다. 월령체는 그러니까 그 달의 농사 내용이나 일어나는 느낌, 사랑의 감정, 물론 이 작품엔 사랑의 감정은 없지만 동동 같은 작품이 있거든요. 동동도 고려석연대 월령체가예요. 이제 동동 같은 경우는 다달이 일어나는 님에 대한 그리움, 사랑을 그 다달의 느낌과 아울러서 한 연씩 배치를 시켰죠. 이것도 13년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각 연을 12개월을 한 연씩 나눠서 부르는 시가 양식이다. 이게 월령체다.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구조는 요건 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절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뭐 1월 달에는 무슨 절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경치가 어떻다. 이렇게 경치 묘사가 나오거든요. 감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달에 해야 될 농사 일을 딱 제시를 해요. 그리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농촌의 풍속을 쫙 서술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차례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시상 전개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기, 경치묘사, 농사일, 세시풍속 이런 식으로. 물론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정월령이 그런 부분인데 자 한번 보죠. 우리 특징 중에는 이 가사에다가 농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농사는 어떻게 해라 기술적인 테크닉까지 노래에다가 다 담은 첫 작품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놨어요. 이것은 창작 목적이 뭐냐면은 권농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농사일을 권한다. 그러니까 되게 교훈적이에요. 그러니까 게을리하지 마라. 농사는 제때에 지어야 된다. 때를 잃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달 다음에 다른 그 다음 달에 해야 될 내용을 빨리빨리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교화시키고 농사일을 권하는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교훈적이고 목적성이 강하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로움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물론 이 기쁨도 나오지만 이렇게 인간 내면의 본연의 서정적인 느낌 있잖아요. 어떤 그 농사일과 관련 없는 말하자면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성이 아니라 목적성과 교훈성이 강하다. 그와 관련된 게 권농이다. 이 말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촌의 공간이라는 것은 진짜 뭐 탈속의 공간이 아니에요. 유유자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벗어난 어떠한 그 유유자적, 자유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농촌은 어떤 그 생활과 노동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조선조 후기의 생활사, 풍속사의 생생한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한 번은 건너야 된 강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월 달이거든. 앞에 서사 부분이 있어요. 차차 올리기로 하고 지금 급하니까. 여러분들 갈 길이 바쁘잖아요. 정월은 맹춘이라 1월 달을 정월이라고 하잖아요. 3, 4, 3, 4 이런 식으로. 꼭 석자, 넉자는 아니어도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가 있죠. 3, 4조, 4음보거든. 정월은 맹춘이라, 이제 그 초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월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2월이에요. 입춘과 우수 절기가 있다. 24절기 중에 입춘과 우수다. 요건 이제 절기를 소개하는 거죠. 이처럼. 별 뜻이 없습니다. 사실적인 서술이죠. 이거 이제 자연 경치가 나오는 거예요. 산중 간악의 골짜기야. 산중의 골짜기에 눈이죠. 눈과 얼음은 남았죠. 겨울이 아직 가지 않았거든. 평교 광야에 벌판에 운물은 경치인데 변했다. 이게 이제 자연 경치인 거예요. 이게 자연 경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 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와 영탄. 우리 성상, 임금, 애민중농 하오시니 백성을 사랑하고 농업을 중요하게 여기시니 뭐 산업화도 아니고 정보화도 아니고 지금 IT 같은 거 없잖아요. 농업이야말로 삶의 근간이기 때문에 임금이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 이제 뜬금없이 임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금의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실학자가 농민들에게 농사를 잘 지을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간측하신 권농 유놈 반곡에 반포하니 간측하신 그러니까 간절한 그러니까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농 이게 핵심어예요. 이게 주제어입니다. 농사일을 권하는 유놈이 임금의 말이란 뜻이에요. 훈민정 음성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권하는 임금의 음성을 방방곡곡에 퍼뜨리니 농사를 열심히 지어라. 이거는 임금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다.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한들. 오케이? 3, 4, 3,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무지한들. 그러니까 이 실학자인 정약우 선생님은 자기가 농부는 아니고 조금 높은 위치에서 농부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의식이 있어요. 무지한들, 이게 청자가 나와 있죠. 실제 대화는 아니고 대화체다. 너의 몸 이해는 그만두고 고사하고 너무 사리사욕 차리지 말고 임금의 뜻을 어길소냐. 임금의 뜻. 어기면 안 된다. 이건 뭐죠? 권농이죠. 산전수다. 산에 있는 농사, 물이 있는 논농사를 말해요. 밭농사, 논농사입니다. 절반씩 소홀히 하지 말고 힘대로 하오리라. 힘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권농입니다. 1년의 풍흉은 측량하지 못해도 풍년이 들 거냐, 흉년이 들 거냐, 그건 알 수가 없다. 미래는 예상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하죠.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는 면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하늘의 재앙 같은 건 막을 수가 없죠. 뭐 일본의 지진, 뭐 폼페이 최후의 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노력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노력을 강조하는 거죠. 유비무환이라. 오케이? 대책이 있으면,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각각 권면하여 성실하게 노력해서 게을리하지 말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1월 달에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마라 이렇게 명령형도 나왔다는 거, 하지 마라 그 청자가 나왔다는 거, 대화체라는 거, 교훈적이라는 거,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이제 좀 더 문제 풀어볼 거거든. 자, D. 1년직에 제출하는, 그러니까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으니 범사를 미리 해라. 이제 유비무환입니다. 모든 일을 미리미리 대비해라. 봄에 만일 실시하면 이제 조건이죠. 만약 때를 놓치면 이게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실시. 프랙티스가 아니라 때를 놓치면 종년일이 낭패된다. 이 마지막에 12월 달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비무환의 자세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때 농사가 중요하다. 오케이? 모든 것은 제때 해야 된다. 농기구를 다스리고 소를 놓는 소잖아요. 살펴 먹이고 재거름 재워놓고 이제 거름할 거 다 마련해 놓고 한편으로 소에다가 실어내니 보리밭에 오줌치기 작년보다 더 힘써 해라. 늙으니 힘이 없어서 힘든 일은 못해도 낮이면 이영 엮고 밤이면 새끼 꼬아서, 그러니까 늙은이도 힘은 없지만 없는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런 것이 이제 낮이면 이영을 엮고, 예, 지붕에 엮을 건 엮고, 밤이면 새끼도 꼬고, 예, 때맞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실시하면 안 되니까 때맞게 집을 이으면 큰 근심은 덜 수가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죠. 실과나무 볶굿 깎고, 예, 이게 이제 농사일과 풍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월달에 그 풍속은 이런 것이 있다. 예, 이런 것이죠. 과일나무의 볶굿은 겉껍질인데 과일나무의 껍질은 깎고 이제 과일이 잘 맺으라고 가지마다 붙지 말라고 돌을 끼워라. 돌 끼우기. 정존날, 새해 첫날이죠. 미명시에 밝기 전에 새벽에 시험조로 해보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새해날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해보자. 며느리 잊지 말고 소국주는 술이죠. 술을 걸러라. 집에서 술을 만들었거든요. 삼춘백화시에 화전일취 해보자. 술을 왜 만드냐면 봄이 오면 3월에 봄이 오잖아요. 그때 밖에 나가서 꽃놀이 하면서 한번 취해보자. 그러니까 봄에 놀이 가서 먹을 술을 만드는 것도 1월 달에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상원날 달을 보아 수완을 안다 하니, 그러니까 달 모양을 보면은 그 해에 가뭄이 들지, 예, 가물 한자거든. 수는 홍수예요. 홍수가 들지 가뭄이 알지 달의 모양을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연현상으로 가뭄과 홍수를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노농의 징험이라 대강은 짐작한다. 노농은 늙은 농부죠. 늙은 농부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이다. 경험에서 다 증명된 것이다. 대강은 짐작한다. 달을 보면 저 가뭄이 들지 홍수가 들지. 그리고 3월 달에 먹을 술도 마련하고, 오케이. 그리고 과일나무의 겉껍질도 벗기고, 이런 것들이 1월 달에 하는 일이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정조의 세배는 도노한 풍속이다. 이제 풍속이 나오죠. 앞에는 이제 농사의 내용이 쫙 나왔잖아요. 해야 될 농사 내용. 1월 달 아침에 부모님한테 또 조상한테 세배하는 것은 옛날부터 후덕한 내려오는 풍속이라 새로운 옷 떨쳐 입고 친척 일리, 인근 친척끼리 서로 찾아서 노소 남녀 아동끼리
3, 3, 5 다닐 때 이제 세배하러 다니는 것이죠. 와삭버석, 이제 옷에서 나는 소리죠. 울긋불긋한 모습. 이게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물색이, 그 옷 색깔이 너무나 화려하다. 산의 아이는 연띄우고 계집아이 널뛰기고 윤노라 내기하기 소년들 놀이도. 이렇게 놀이 풍속이 나옵니다. 이건 풍속이죠. 사당에 세아라니, 이게 조상님을 모신 곳에 세배하러 가니 병탕의 주가로다. 병탕은 떡국이에요. 주가는 술과 과일이 있다. 엄파와 미나리에 무엄에 겉들이면 이제 야채들이죠. 보기에도 너무나 신신하고 오신채를 부러워하겠느냐. 그러니까 오신채는 뭐 이제 마늘, 파, 부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정월달에 그 신선한 야채들을 다 이렇게 곁들여서 먹으면은 부러움이 없다. 보름날 약밥 제도는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풍속이라. 그러니까 1월 보름에는 또 이제 약밥도 해서 먹고 신라 때부터 해서 내려온 풍속이었다. 풍속은 오래됐다. 묵은 산채 삶아내니 육류와 바꿀 수 있냐. 고기와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약밥 같은 거, 또 산나물 같은 거 맛있다. 귀 밝히는 약술이고, 이제 그 술 한 잔 먹죠. 약으로 먹는 술인데 뭐 귀를 밝게 해준다. 또 부스럼 삭는 생밤이다. 생밤을 먹으면은 뭐 부스럼 같은 것이 없어진다.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술이나 밤도 어떤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 먼저 불러 더위 팔기. 그러니까 보름, 1월 보름에는 딱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내 더위 사가라.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달맞이 횃불 켜기, 횃불도 켜고 흘러오는 풍속 아이들 놀이다. 이렇게 풍속이 쫙 이렇게 열거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보기를 참고해서 이제 앞에 그립니다. 자, 실학자였던 정약유가 창작했던 장편 풍속 가사다. 한 해 12달 순서했다는 노래였는데 이런 구조다. 절기가 나오죠.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감상. 어떤 자연 경치 같은 거. 풍속이 변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농사 내용이 나오고 이제 세시 풍속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A 부분은 절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수절기, 절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자연 경치에 대한 풍경에 대한 감상이 나왔어요. 이게 풍경이거든. 자연 풍경. 그 다음에 C는 우리 성상 농업을 중요하셨다. 이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뜻을 어길 소냐. 게을리 굴지 말라. 이렇게 임금의 뜻을 밝히면서 농사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을 권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 C가. 그죠? 그 다음에 D는 농사일 내용. 겉껍질도 벗기고, 그때 술도 만들고, 또 낮에는 이역렵고 밤이면 새끼도 꼬고, 이런 해야 될 농사 내용이 D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E는 풍속이 쫙 나왔단 말이에요. 놀이도 하고, 야채도 먹고, 널뛰기도 하고, 이런 게 풍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절기, 맞죠? 그 다음에 B는 자연 경치가 변했다, 맞죠? 그 다음에 C는 농사일이 아니라 D가 농사일이에요. C가 농사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농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게 틀렸죠. 이 부분은 아까 임금이 권능 유놈을 전국에 방방곡곡에 반포하니 너희들이 뜻을 어기소냐. 이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농사일이 아니어서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세시풍속 이게 나왔죠. 이제 이런 정도의 구조를 머리에 좀 구조화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세세한 세시풍속이나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읽듯이 쭉쭉 읽어 나가면 되거든. 자, 사월령을 한번 보자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언제라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8월하고 8월령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자, 4월령 보세요. 입에서 나온 부분은 안 나오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몸풀기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나온 걸 조금 기분 안 좋잖아요. 자, 4월령 이건 나올 수 있어. 자, 보세요. 4월이라 맹하되니 이제 절기가 소개되죠? 이제 초봄이다. 이파 소만이다. 절기 소개했잖아요. 비온 뒤에 햇볕 나고 일기 날씨가 맑다. 청아하다. 떡갈비 퍼질 때 뻐국이 잘 어울고 이게 이제 자연경치죠. 자연경치. 그죠?
보리 이삭 패어나니 꾀꼬리 소리한다. 여기까지 자연경치인 거예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일이 나오잖아요. 농사도 한창, 잡농, 누에 잠자. 누에 농사도 한창이다. 굉장히 바빠. 남녀노소 골몰하여 농사일에 몰입을 해서 집에 있을 틈이 없다. 적막한 대사립을 녹음 속에 닫았다. 예, 이제 실록이 푸르러지죠. 그때 이제 집을 다 닫아놓고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농사 짓는 거예요. 면화를 많이 가소 이렇게 이제 청유합니다. 명령도 하고 청유도 해요. 많이 갈아라. 방적의 배짜기의 근본이다. 배를 짜려면 면화를 많이 갈아야 된다. 수수동부 녹두참깨 부룩을 적게 하고, 이제 부룩이라는 것은 간격을 적게 해서 심으라는 뜻이에요. 바짝바짝. 그래야 이제 많이 심을 수가 있으니까. 갈 꺾어 걸음할 때, 이제 갈대 같은 것을 꺾어서 걸음으로 쓰거든요. 풀도 베어서 섞어서 해라. 걸으면은 풀도 쓰고 갈대도 섞어서 써라. 그러니까 정혜학교 선생님이 뭐 농부는 아닌데 뭐 진짜 자기가 농사 짓는 것처럼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 했어요. 농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죠? 관찰력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실학자로서의 농사에 관심이 많았음을, 그 애정을 짐작할 수가 있죠. 문온을 써으리고 이른 모를 내어보세요. 물이 있는 논. 그러니까 논농사죠. 거기다 이제 가래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다가 이제 논에다가 이제 물을 대고 이제 흙을 이렇게 소가 가래로 쭉 가면서 갈거든요. 문온을 가래질해서 흙을 다스리고 모를 이제 심어보자. 논에다가 모를 심는 거죠. 이게 곤농입니다. 이게 농사일을 쓴 거예요. 절기 나오고 자연경치 나오고 농사일 썼죠. 농량이 식량이 부족하니, 식량이 부족할 때는 환자를 타서 보내리라. 환자는 관가에 가서 곡식을 빌려 먹어요. 왜 박지원의 양반전에 보면은 가난한 양반이 관가에 가서 곡식을 빌려다가 못 갚아가지고 쩔쩔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환자, 갚아야 될 곡식입니다. 그때 이제 농사가 좀 부족하면 빌려서 먹었던 거죠. 관청에서. 한잠 자고 이는 누에를 하루도 12밥을 먹여라. 누에를. 밤낮을 쉬지 말고 부지런히 먹여라. 키워라. 아이들아 이제 불렀어요. 근데 대화체죠. 훅구루 보아하여. 훅구루는 나중에 따야 될 것을 말아요. 그렇죠? 나중에 딸 생각을 해서 고목은 가지를 찢고, 다 죽은 것은 가지를 찢고, 햇잎은, 이제 나온 잎은 놔두고 따라. 다 죽이지, 다 따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파리를 따도 다 따지 마라. 찔레꽃 만발하니 적은 가뭄이 어딜 쏘냐. 아까는 달을 보고 가뭄과 홍수를 알았잖아요. 여기서는 또 찔레꽃이 저렇게 많이 핀 것을 보니 가뭄이 없을 쏘냐. 가뭄이 들겠는데? 찔레꽃이 많이 핀 해는 가뭄이 들었던 모양이죠. 자연현상으로 어떤 기후나 날씨를 예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이때를 승시하여 때를 타서 나 할 일 생각하소. 역시 이제 해야 될 농사 내용을 충실해라. 곤농합니다. 곤농입니다. 이게 곤농. 나 할 일 생각하소. 그러면 음력 4월에는 뭘 해야 되냐면 도랑을 쳐서 수도도 내고, 도랑을 쳐서 물이 흐르는 길도 내고, 우루쳐 개화하여 비가 새는 곳이에요. 이제 지붕에 비가 새는 곳은 기와도 좀 고치고, 음산한 비를 방비하면, 비에 대해서 올 것을 대비하면, 후금신, 나중에 근심은 더 없어지나니, 봄나이 필무명을 이때에 마전하고, 봄에 나타나는 것은 봄에 짠 무명을, 이때에 봄에 짜놓은 무명을 이때 이제 표백, 물도 드리고, 배못이 형세대로 여름옷도 지어둬라.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것이죠. 이때 4월 달에 할 내용이 많네요. 농촌사회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벌통에 새끼 나니 새통에 받으리라. 이제 4월이니까 음력 5월에 벌도 키웁니다. 천만이 한마음으로 봉왕을 옹이하니, 이제 여왕벌을 중심으로 쫙 이렇게 모이죠.
벌들의 세계는 굉장히 질서정연하잖아요. 그죠? 수많은 벌들입니다. 한마음으로 꿀먹기도 하려니와 군신분이 깨닫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신분이는 임금과 신하의 도리인데, 그러니까 신하는 당연히 임금을 향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이러한 도리를 어디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냐면 벌들의 세계. 벌들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옹유해서 한마음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임금을 중심으로 충성을 다해야겠다. 이러한 사실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유교적인 충성 이념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원령가가 단순히 농사철에 그달그달의 농사 내용만 열거한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어떤 그 유교적 이념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자, 초파일에는 4월 18일이죠. 4월 8일, 음력이기 때문에 5월달이죠. 등불을 켜죠. 그러나 산천에는 기묘하지 않아. 그렇게 뭐 긴박하고 필요치 않다. 이것은 실생활을 중시하기 때문에 종교 행사 같은 것은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느티떡 콩찐이는 제때의 별미고, 콩해서 먹는 거. 암내에 물이 주니, 이제 물이 좀 주니까 철렵, 이제 고기잡이 하러 나갑니다. 하여 보세, 청유죠. 4월달에 놀러도 갑니다. 요건 이제 풍속이에요. 풍속입니다. 이건 농사일이 아니고 풍속이에요. 해 길고 잔풍하니 잔잔히 바람이 부니 오늘 고기잡이 잘 되겠구나. 이제 기대도 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죠. 벽계수 백사장을 찾아가니 수단화 늦은 꽃 봄빛이구나. 남았구나. 계절감이 있죠. 아직은 왕성한 여름은 아니다. 촉고를 둘러치고 그물을 딱 둘러치고 은린옥척을 후려내요. 은린옥척은 은빛 고기입니다. 네, 아주 좋은 고기죠. 신선한 물고기를 잡아내서 반석의 평평한 돌 위에다가 노구, 솥단지를 걸고 솟구쳐 잡은 물고기로 끓여내니 팔진미 오우청을 이 맛과 바꿀 소냐.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음식이에요. 귀한 음식이 이렇게 직접 잡은 고기 맛과 바꿀 소냐. 이 맛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자, 농가원령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1월달하고 4월달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기, 그 다음에 자연경치, 농사일, 그 다음에 풍속,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어느 부분까지가 그것인가. 그달의 농사 내용을 당연히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권능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유교적 이념을 섞어서 썼다. 벌들의 모양에서 유교적 충용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풀어나가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농가원령가는 제가 중요한 부분은 몇 군데를 더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때입니다. 담담하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꼭 갖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